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여유로운 여행,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면 현실은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여유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고 사회와 단절된 듯한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43%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외롭고 불행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노년기에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소중한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행복한 은퇴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오늘도 또 지루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명숙 할머니는 올해 75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해먹을 의욕조차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3가지를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 햇살인데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똑같은 밥상인데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25% 높고 우울증 증상은 35%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향상되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있다는 것, 비가 그쳤다는 것,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시던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막상 주위를 둘러보니 감사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구나.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서 박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하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감사하는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쓰다 보면 한 달 후, 1년 후에 그 노트를 다시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배움을 멈춥니다. 학교도 졸업했고 직장 생활도 끝났고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6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살인 이 할머니는 70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데 자신만 못 쓰는 것이 답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것조차 서툴렀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며 말렸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하고 매주 2번씩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 할머니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평생 요리하면서 터득한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블로그에 올릴 내용을 생각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광주에 사시는 정병철 할아버지는 65세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영어냐며 비웃었지만 정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뉴스를 듣고 낮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저녁에는 영어 회화책을 읽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 할아버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영어로 설명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외국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없애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관심 있었던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리나 원예처럼 실용적인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귀찮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치매 발병률도 높으며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귀찮아서 피하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빨리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게 되고 웃을 일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최 할머니를 설득해서 동네 경로당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막상 가보니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도 하면서 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에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 갈 일도 줄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동훈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권유로 아파트 등산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등산이냐며 거부했지만 한번 가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등산 후에 함께 막걸리 한잔 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등산 모임에 나가고 그 친구들과 따로 여행도 갑니다. 친구들이 생기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나가보세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전화하세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세요. 가끔은 자식들 집에 놀러가서 함께 식사도 하세요. 옛날 친구들과의 연락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 친구들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2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무엇이든 신기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하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호기심을 잃어갑니다. 다 알아? 뭐? 별거 아니야 하며 새로운 것에 관심을 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세상이 매일 새롭게 보이고 배울 것이 끝없이 생기고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옥 할머니는 올해 80살인데도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TV에서 새로운 것을 보면 바로 검색해보고 손주들이 하는 게임도 궁금해서 직접 해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세계 여행을 간접 체험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강할머니는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이제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에 댓글도 답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어서 매일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68에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본 다큐멘터리가 너무 신기해서 도서관에서 천문학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천문 동호회에 가입해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 토성의 고리, 목성의 대적점,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박 할아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우주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걱정하던 것들이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웃음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15분만 웃어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철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웃음 할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어디를 가든 농담을 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경로당에 가면 이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가 들면 진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웃어야 해요. 웃으면 모든 게 좋아져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유머책을 읽고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농담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농담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함께 웃습니다. 덕분에 이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대전에 사시는 홍정숙 할머니도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도 유머로 승화시켜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어느 날 홍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중에 거울을 보고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부끄러워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실수가 자주 생겨요.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웃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웃음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세요. 유머책을 읽으세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꿈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꿈꿀 나이도 지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70살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미술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말렸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유튜브로 강의를 보고 혼자서도 꾸준히 그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할머니의 그림은 동네 전시회에도 출품되고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할머니 화가로 불리며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안동에 사시는 정태식 할아버지는 65세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건강검진에서 각종 질환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조깅을 시작했고 1년 후에는 5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70살에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꿈을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정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살 생일에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다음 꿈은 80살에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작은 꿈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 가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답 책 한 권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꿈이 있으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3부,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는 방법.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 불측한 산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자신만의 완벽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배순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합니다. 아침 식사는 7시에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립니다. 밥, 국, 반찬을 제대로 갖춰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산책 시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씩 동네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오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배할머니는 뜨개질을 좋아해서 매일 2~3시간씩 뜨개질을 하십니다. 손주들 옷도 만들고 친구들에게 선물할 목도리도 만듭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경로당에 가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하고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합니다. 9시쯤 샤워를 하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알차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포항에 사시는 서동훈 할아버지도 나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아침 운동으로는 집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운동 후에는 함께 아침을 먹거나 차를 마십니다. 오전에는 텃밭을 가꿉니다. 서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기릅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서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루틴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즐길 것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 때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루틴을 깨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여러분,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취미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진주에 사시는 권미숙 할머니는 70살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손주가 선물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버튼도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배우고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풍경, 꽃, 사람들을 찍으면서 매일을 즐깁니다. 권할머니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할머니 사진 정말 예쁘네요. 감성이 있으시네요.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이 이제는 다 사진이 돼요. 비 온 뒤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도, 담벼락에 핀 작은 꽃도 모두 아름다워요. 울산에 사시는 한석봉 할아버지의 취미는 서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예를 좋아했지만 바빠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서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붓을 잡고 글씨를 씁니다. 천자문, 사자성어, 한시 등을 쓰면서 한석봉 할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먹을 갈고 붓에 먹을 묻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모든 과정이 명상과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쓴 서예 작품은 이웃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개업 선물로, 생일 선물로 한 할아버지의 작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예를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붓을 잡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글씨에만 집중하게 돼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붓과 먹과 종이가 있으면 충분해요. 취미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운동, 음악, 미술, 요리, 원예, 낚시, 바둑.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깁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하는 취미는 더 즐겁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세요.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집은 더욱 중요합니다. 원주에 사시는 조영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집을 자신만의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좋아하는 그림과 사진을 걸고 창가에는 화분을 가득 놓았습니다. 작은 베란다는 작은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조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식물들을 돌봅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식물들과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립니다. 집이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보면 행복해요.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천안에 사시는 최성수 할아버지는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꾸몄습니다. 책장을 설치하고 평생 모은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편안한 의자를 놓고 독서등도 설치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이 서재에서 몇 시간씩 보냅니다.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공간은 최 할아버지만의 성역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 서재는 제 우주예요. 이곳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책들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지혜를 주고 위로를 줘요.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을 달거나 예쁜 식탁보를 깔거나 향초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집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남은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돈됩니다. 4부, 노년기에 줄여야 할 5가지. 첫 번째, 걱정을 줄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식들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일을 생각하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군산에 사시는 손미란 할머니는 평생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하루 편히 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걱정을 줄이셔야 해요. 걱정이 병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부터 송할머니는 걱정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걱정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노트에 적고 한 달 후에 다시 읽어봅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아무 일도 아니었거나 이미 해결됐습니다. 걱정 노트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밤잠을 설친 게 너무 후회됐어요. 이제는 걱정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해요. 광주에 사시는 이동준 할아버지도 걱정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났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요. 오늘은 오늘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걱정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보다 최선의 상황을 상상하세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욕심도 줄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물질적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순천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가득한 옷들, 장롱 가득한 이불들, 서랍 가득한 소품들. 대부분은 쓰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옷은 이웃에게, 이불은 복지관에, 책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많이 가진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적게 가진 게 자유로워요. 필요한 것만 있으니 관리하기도 쉽고 집도 넓어 보여요. 평택에 사시는 박준호 할아버지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기 만족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요. 욕심을 줄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대부분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관계도 편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간섭을 줄이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일에 얼마나 간섭하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 집안일에 간섭하고 손주 교육에도 참견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최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간섭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최할머니는 간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도 편해졌고 아들도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최할머니 자신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간섭을 줄이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예전에는 제 전화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먼저 전화하고 찾아와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가까워진 거예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봐 주세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비교를 줄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시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자식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 살아도 비교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평범하게 살아도 비교하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명희 할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친구는 큰 집에 사는데 자신은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행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도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신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신할머니는 비교를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행복해졌어요.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SNS 시대에는 비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에는 좋은 모습만 올립니다. 그 뒤에 고민과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몸도 마음도 약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석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가족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윤 할아버지에게 생각 바꾸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쓸모없어를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로 바꾸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로 바꾸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생각이 정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절망적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멋져,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을 멀리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세요. 대신 긍정적인 책을 읽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마무리.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호기심과 유머와 꿈을 잃지 않는 것,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취미를 즐기고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 그리고 걱정, 욕심, 간섭, 비교,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5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태호 할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매일이 새롭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젊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취미 활동 시작하기, 걱정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